불안이 무엇인지 아니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감정이 무엇인지 알면 그 감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감정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 과연 그게 무엇인지, 왜 그게 발생하는지, 어떤 모습인지 오늘은 감정의 종류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리대화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감정의 종류, 그 감정들의 이제 정의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이 정의를 알아야 되는 게 지금 내 마음 안에 있는 감정을 정확하게 생각하기에도 도움이 되고, 이 감정이 왜 생겨나는지, 이 감정이 과연 적합한 것인지, 정당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도 그 근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필요하게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그러면 그 분노를 없애는데도 여러분들의 이 이성이 발동을 해서 그 분노를 잠재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그게 진정한 사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기쁨입니다. 기쁜 마음. 자, 기쁜 마음은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흡족하고 흐뭇한 마음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실은 내가 어떠한 욕구가 있다. 이건 결국 내가 어떠한 목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진 어떠한 목표와 그 달성과 연관이 돼 있는 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목표들이 존재해요. 나의 욕망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바라는 이 욕망 혹은 이 목표를 생각하는 이 목표에 관여된 나의 이 마음의 크기와, 그리고 이것을 달성하는 데 내가 들인 노력과, 그리고 이것을 얼마만큼 우연적으로 내가 그걸 달성했는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기쁨의 크기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굉장히 이것을 절실하게 욕망하고 있는 것이었다.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었다. 이 목표가 나한테 절실한 거다. 그러면 그게 달성됐을 때 기쁨이 크고요. 그리고 그 목표가 절실하지는 않았는데, 이만큼 절실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들인 노력이 너무너무 크다. 그러면 그 기쁨이 커져요. 크게 느껴져요. 그리고 세 번째로, 굉장히 내가 별로 노력도 안 들였는데 오히려 너무 우연스럽게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그렇게 딱 다가오면 또 그 기쁨이 커지는 거죠. 길을 가다가 우리가 돈을 주어요. 그럼 우리는 기쁘죠? 그런데 내 인생에서 정말로 돈이 아무런, 내 인생에 어떠한 나는 돈을 욕망하지 않는다. 내 인생에서 목표 중에 돈이랑 관계없다. 이런 그런 성인이 계시다면 그 돈을 줍는다고 기쁘실까요? 심지어 돈을 줍지도 않으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초등학생들이 하는 뭐 그런 게임 카드, 뭐 유형 카드, 그런 거 줍고 기쁜가요? 안 기뻐요. 안 하니까. 우리의 목표랑은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근데 그게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인 사람, 그게 욕망하는 것이라면 그들에겐 기쁩니다. 기쁨은 우리의 목표와 관련되어 있는 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에 반대되는 것을 슬픔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단어적으로는 슬픔이 맞지만 우리가 이제 감정적으로 이 기쁨과 반대편에 있는 것은 실은 분노로 봐야 됩니다. 뭐 단어 시험에서 기쁨의 반대말은 했는데 분노 쓰지 마세요. 그럼 틀리니까요. 근데 이 분노를 제가 기쁨의 이 반대편에 두는 이유는, 분노가 그러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분노가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분노는 내가 목표로 한 것을 달성하러 가는데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방해했을 때 그 대상에게 생겨나는 게 분노입니다. 내가 목표가 있을 때 생겨나는 게 분노인 거예요. 아까 돈을 줍는 예를 들었지만 내가 돈을 주스려고 했는데 누가 탁 채가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생겨나는 게 분노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게 돈이 내 인생에서 어떠한 욕망도 아니고, 내가 만약 이 거리를 치우기 위한 마음으로 그걸 주스려고 했다면 누군가 채갔을 때 그렇게 큰 분노가 안 일어납니다. 막 공부를 하려던 찰나에 실은 계속 놀고 있었죠. 계속 놀고 있다가 가족 중에 누군가, 보통 어머니가 그러겠죠. 어머니가 야 이거 쓰레기 좀 버리고 와 했을 때 마음에 분노가 일어요. 아, 공부 좀 하려고 그러면 꼭 엄마는 그러네. 근데 이건 잘 생각해보자고요. 공부를 하려고 했냐라는 거죠. 일단 공부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느냐? 없었어요. 근데 그냥 귀찮아요. 귀찮아서 쉬고 싶다는 목적을 방해해서 분노가 일었는데, 이 분노가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안 커도 되거든요. 정당하지가 않아요. 이 분노를 줄여야 되는데 이 분노를 키우기 위해서 공부가 개입이 됩니다. 없었던 목표가 갑자기 들어오면서 이 분노의 정당성을 부여해줘요.
마음이 이렇게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쁨과 분노의 정의를 아는 것만으로 우리가 조금 더 이 마음속에 드러나는 감정을 분석하고 정당한가 아닌가, 이것들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거죠. 기쁨과 분노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적, 여러분들이 가진 욕망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분노가 일어났을 때 저 사람이 과연 나의 어떠한 목적 달성을 방해한 것인가? 그러면 그 목적이, 그런 나의 욕망이 나한테 정말로 큰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차근차근 따져보면 그 분노가 이렇게까지 분노할 일이 아니었네? 라고 생각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분노를 여러분들이 조절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의 어떤 자존감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들인데,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 그리고 그 기대를 통해서 이룬 것, 뭐 수행한 결과물이겠죠. 기대와 수행 결과. 여러분들이 열심히 피아노를 연습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디 뭐 사람들 앞에서 피아노를 딱 쳤다. 그랬을 때 드는 감정들이에요. 이럴 때는 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내가 이것을 성공적으로 해냈다라는 그 성공감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이런 것도 노력해서 시도한 나는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이면에는 성공과 반대인 실패감이 있을 거고, 자부심과 반대편에는 수치심이 있습니다. 수치심과 비슷한 것에는 죄책감이 있죠. 이 성공감은 내가 기대한 나 자신의 기대만큼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공감을 높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목표한 것까지 이루는 것, 최대한 노력해서 그것을 이루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목표를 낮추는 겁니다. 목표를 낮춰놔서 어떻게든 무조건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부심은 좀 달라요. 내가 목표를 낮췄을 때 자부심은 높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겨우 이거 하려고 한 사람인가? 자부심은 단지 그것을 성공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그 성공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스스로를 평가할 때 내가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선악의 개념이 아니라 좀 멋진다는 거에서 좀 가깝겠네요. 나 스스로를 과연 좋게 평가할 수 있는가? 그래서 목표가 정말로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였지만 내가 시도를 했어요. 실패했지만 자부심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목표가 너무 낮아요. 성공했지만 나의 자부심은 낮아질 수 있어요. 겨우 내가 이거 하려고 수치심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목표를 낮추는 순간. 그래서 적당한 목표, 그리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이 성공감과 자부심을 동시에 높이는 거죠. 죄책감은 조금 도덕과 관련된 거예요. 수치심을 느끼면서 죄책감도 느낄 수도 있죠. 아, 내가 겨우 이거 하려고 이런 나쁜 짓을 했나? 내가 겨우 이 돈 벌려고 도둑질을 했나? 이거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다 갖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사랑인데, 제가 사랑을 저도 잘 모릅니다. 사랑을 진정으로 사랑이 어떤 거냐, 정의해라, 이러면 잘 못하지만, 우리가 이제 뭐 심리적으로 적용을 했을 때는, 내가 어떠한 사람에게 단순히 어떤 사람이 좋다, 이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싶다. 나도 저 사람이 좋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성립하는 감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내가 끌린다. 그리고 저 사람이 나에게 끌리게 하고 싶다. 라는 것이 동시에 존재하는 감정.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희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많이 할 수도 있겠죠. 희생 혹은 뭐 헌신, 이런 게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감정이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내가 저 사람한테 무언가를 취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유혹한다. 이건 사랑이 아닌 거죠. 저 사람이 날 끌리게 하고 싶은 마음만 있는 거니까. 근데 내가 저 사람이 좋아서 막 선물을 주는 것도 뭐 끌리게 하고자 하는 마음인가? 뭐 그건 뭐 사랑일 수도 있겠네요. 사랑일 수도. 하지만 뭐 사랑을 얻는 방법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내가 일방적으로 내가 저 사람이 좋아서 무언가를 한다. 뭔가 강요를 한다. 이런 거는 사랑이 아니라고 봐야겠죠. 이게 양쪽의 것을 다 생각하는 것. 물론 그 생각에 못 미쳐서 실수하는 경우는 뭐 이것과는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되겠지만요. 사랑을 제가 처음에 얘기한 이유는 제가 그 다음에 말씀드릴 두 가지를 구분시켜드리기 위해서요. 사랑이 개입된 두 가지는 뭐가 있을까요? 질투입니다. 질투. 그럼 질투와 뭘 구분하기 위해서? 시기를 구분하기 위해서. 질투와 시기. 이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도 좀 있는데 실제로 이 두 가지는 좀 많이 다른 감정이에요.
제가 힌트를 드렸죠. 질투는 사랑이 개입된 감정이다. 시기는 사랑이 개입되지 않은 감정이에요. 사랑과 관계없는 거예요. 어떻게 차이가 나냐?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기사를 봤어요. 제가 이제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가 사랑하는 연예인이 있는 거죠. 그 연예인이 스캔들이 난 거예요. 차를 타고 가다가 찍힌 거예요. 옆에 다른 연예인. 그러면 저는 그 옆에 그 다른 연예인을 질투합니다. 이게 질투의 감정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저 연예인이 날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 줬으니까 나는 그 사랑, 다른 데로 향한 사랑, 그 대상을 질투합니다. 그러면 시기는 뭔가요? 그 연예인이 내가 평소에 갖고 싶었던 차를 타고 다니네? 그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투는 나를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 줄 때 그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요. 시기는 내가 바라는 어떤 것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시기하는 겁니다. 물론 질투와 시기는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 감정들을 제가 이제 미션과 예시를 같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은 이 감정들이 각각 일어나는 상황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리해 보세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부터 출발을 해볼게요.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오늘 배운 감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직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일단 불안에서부터 출발하죠. 카페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다음날 출근하는 첫 출근인데 마음이 불안해요. 출근을 해서 주문하신 분이 카푸치노를 주문했는데 카푸치노가 뭔지 몰라서 카페 라떼를 드렸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려올 것 같아서 두려워요. 자, 불안과 두려움의 차이 아시겠죠? 저 사람한테 이미 음료를 줘버렸잖아요. 주고 나서 카푸치노였지. 그런데 일단 다시 가서 말을 하면 되긴 되겠지만 그러기엔 너무 늦은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컴플레인 걸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운 거예요. 불안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불안하죠. 자, 그럼 기쁨은 카페에서 만드는 가장 어려운 음료를 내가 그 음료까지 딱 다 배워서 그 손님에게 내어드렸을 때 기뻐요. 왜? 내가 그 카페에서 일하기로 결정한 순간 목표가 있었을 테니까 모든 음료를 제대로 손님들에게 맛있게 서빙한다. 제대로 좋은 서비스와 함께 서빙한다는 목표가 있었잖아요. 카페에 가서 일하려면 그런 직원이 됐으니까 하는 목표가 생겼겠죠. 그 목표가 달성됐으니까 기뻐요. 분노는 그 손님에게 잘 만들어가지고 이제 막 가지고 나가는데 옆에 다른 직원이 나를 툭 쳐가지고 그 커피가 쏟아져 버렸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만든, 내가 거품도 이쁘게 얹어서 막 이미지까지 해놨는데 분노가 일죠. 내 목표가 있었으니까. 내 목표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만든 이 음료를 손님에게 내어드린다는, 빠르게 내어드린다는 목표가 있었으니까. 근데 그 목표가 옆에 동료 직원 때문에 방해가 됐죠.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요. 지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예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꼭 카페가 아니어도 되겠죠. 카페가 아닐수록 좋겠죠. 자, 그러면 성공했다는 감정, 성공감. 모든 레시피를 다 외웠어요. 다 기억했어요. 성공감이 들어요. 자부심은 모든 레시피는 아니지만 거의 다의 레시피를 하루 만에 다 외웠어요. 하루 만에. 하루 만에 외운 나는 대단해. 여기서 최고인 것 같아. 자부심이 일어나요. 그럼 반대로 실패감은 못 외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한 목표에서 실패한 거죠. 그건 실패감이에요. 수치심은 한 달이 되고서야 외웠어요. 한 달이 되고서야 다 외웠어요. 옆에서 그걸 이제야 다 외웠냐? 수치심이 들어요. 죄책감은 조금 나쁜 예지만 우유가 상한 걸 알면서도 버리기 아까워서 이 정도 날짜 지났으면 됐겠지라고 하고 카푸치노를 만들어요. 카페라떼를 만들어요. 죄책감이 들어요. 너무 나쁜 예인가? 사랑은 조금 어렵긴 한데 커피만을 고민하던 내가 누군가에게 최고의 커피를 만들어서 주고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일 수도 있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사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같이 커피를 만드는 그 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런 것들이 포함될 것 같아요.
사랑은 참 어려워요. 저도 이런 사랑을 정의하면서도 사랑이 쉬우면 세상의 연애 상담 방송이 그렇게 많지 않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전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전제하고 질투를 얘기해야 되니까 매일 오던 손님을 사랑하는데 그 손님이 어느 날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을 때 그 남자친구를 질투하겠죠. 너무너무 슬픈 상황이죠. 그 손님이 뭐 여자면 그 손님이 남자라면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을 때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성친구를 데리고 왔을 때 질투가 납니다. 시기는 내가 라떼 아트를 해요. 라떼 아트를 이쑤시개로 막 이렇게 해서 막 하는데 옆에 새로운 직원이 엄청 비싼 장비로 가지고 착착착 해요. 딱 그거는 한 번만 쓱 지나가면 막 나뭇잎이 생겨. 이러면 그 직원을 시기하는 거죠. 물론 시기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시기할 수도 있고 그때 만약 마음에 든다면 시기라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미션은 제가 지금 카페 직원을 예시로 이렇게 쭉 풀어드렸는데 한번 주변을 보시면서 이러한 예시가 있는지 감정을 한번 여러분들이 그 감정을 적을 뭐 여러분들이 뭐 학교에서 공부하는 상황 아니면 회사 상황 가족 상황 여러 가지를 떠올리시면서 감정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경험이 안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저도 상한 우유로 손님한테 준 경험 없어요. 경험이 안 들어도 괜찮아요. 오늘 미션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감정을 이해하는 것에 익숙해져라. 감정의 종류를 잘 판단해 봐라. 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감정을 잘 아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스스로의 감정을 다스릴 수도 있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꼭 감정을 설명하는 그런 예시들 해보시고 사진을 찍어서 한번 인증을 해줘 보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